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아팠다. 이찬희, 허두영, 강지, 지금 위인들은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다스렸나, 바꿨나. 저자의 말은 어디가 아픈지를 알면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Tell me what you suffer from, and I tell you what you are.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는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되는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고통이다.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지만 노력하면 피할 수 있는 고통이 있다. 병이다. 태어나는 것과 늙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절대 피할 수 없지만은 병드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정말 많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골골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을 만끽한다.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에서 병을 뺀 생로사의 삶을 즐길 수 있을까? 완전히 뺄 수 없다면 작게 저린 생로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건강에 관심이 벅차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신이나 가족이 앓거나 앓을 것 같은 병을 알아두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병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병이 너무나 커져버렸다. 보트 사이트나 유튜브에는 병에 관한 온갖 콘텐츠가 넘쳐난다. 온갖 좋다는 영양 레시피와 운동 처방을 비롯해서 별스러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용품이 좋아요, 구독을 강요한다. 병을 앓려면 사람부터 봐야 한다. 그 사람의 생로사를 모르는 제 어찌 병만 알 수 있을까? 병원의 3분의 1 진료는 3분 진료는 그야말로 병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병만 볼 수밖에 없는 동병상련이라 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다. 세계사의 위인들은 앓은 질환의 돋보기를 갖다 대고 그들의 생로병사를 들여다보자. 위인전은 거의 대부분 위인들의 남다른 재능과 끈질긴 노력과 위대한 성취를 그리고 있다. 그들이 앓은 질환과 묻힌 죽음은 낡고 찢어진 뒷페이지에 숨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본인의 자서전과 저치의 기록과 당시의 주변 자료를 해주고 현대 의학자들이 파헤친 최신 논문까지 훑어야 한다. 정말 신기하게도 위인의 위대한 성취는 거의 대부분 그가 앓은 질환의 원인이거나 결과이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아팠다고 병은 살아가는 노예의 과정이다. 볼 세잔이 그린 사과는 왜 쓸쓸한 단맛이 날까? 11월 때의 겨울 나그네는 왜 그리 침울할까? 메리 셸리는 왜 그렇게 섬뜩한 프랑켄슈타인을 낳았을까? 이정섭의 황소는 왜 그리 쉽게 말라갈까? 마크 트웨이는 왜 그리도 성격이 까칠했을까? 등등등등. 병은 살을 성취하게 해준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다.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주제로 살지 못하게 걸어먹는 낡은 관념에서 신은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학도 죽었다. 인간이 스스로 건강의 주제로 살도록 이끌지 못하는 현대의학은 의미 없는 연명치료처럼 환자의 숨만 조금 더 오래 붙여줄 뿐이다. 죄가 죄인의 것이라면 병은 환자의 것이다. 교회가 죄인을 진정으로 회개로 인도하시니 병원도 환자를 건강한 성찰로 이끌어야 한다. 죄인이 죄를 고백하듯이 환자도 질환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유방암을 앓은 앵글이 버금하는 승복하는 것도 삶의 일부라고 했다. 알지도 못한 채 받아들이는 것은 승복이 아니라 항복이다. 나의 질병과 그들의 질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먹는 음식을 알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음식은 곧 나이다. 프리드리 니체만큼 차원이 다른 질병의 고통을 즐긴 위인은 없을 것이다. 건강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철학적인 치유로 얻은 행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독한 근시, 소화장애와 편두통과 신경매독과 뇌종양 고통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그 했던가? 그렇게도 아팠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Whatever does not kill me, make me stronger. 이찬희, 허두영, 가을 2023년.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울었다. 얼굴이 마이클 잭슨.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다 그렇게 서명했구나. 이 장에서 그래서 전명군 대해서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3장에서 그래서 자라투스는 이렇게 떠났다. 이렇게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울었다. 1장에서 마이클 잭슨이 나오네. 마이클 잭슨. 햇빛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을 소식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앉으면 쉽겠네. 얼굴이 하얘질수록 가슴이 문드러진 마이클 잭슨. 1958년에서 2009년에 죽었다고? 58년? 야, 58이면 실패한 딴들의 했던 자결근 성업으로 다리를 저는 가정부와 결혼해서 9남매를 가졌다.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와 어머니다. 도무지 가난해서 날지 못하자 아버지는 돈을 벌려고 음악에 재능 있는 아들들을 앞세웠다. 10살이 간 넘은 큰아들부터 다섯을 골라서 보이밴드 잭슨 5를 꾸린 것이다. 7째인 마이클은 5살에 활동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서커스나이 짐승처럼 조련했다. 매일 5시간 넘게 훈련시키면서 욕하고 차고 때리고 밀치고 채찍질했다. 재능이 많이 큰 마이클은 형들이 맞은 것을 다 친구보다도 더 많이 맞았다. 리드 싱어였기 때문이다. 마이클이 활동한 8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확인한 공연만 500번이 넘는다. 10대 안팎의 아이들이 스크립 댄스가 춤추듯이 야릇한 성인 클럽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다. 코가 두툼하게 퍼졌다고 아버지는 왕코라고 빈정댄다. 왕코. 공연하다가 부러진 코뼈를 세우기 위해 수술도 했지만 마이클은 평생 코에 대한 컴플렉스에 시달렸다. 계엄을 가면서 아버지는 밤중에 창밖에서 괴성을 지르며 방을 침입했다. 잘 때 창문을 열어놓지 말라는 장난이지만 어린아이들은 침실에서 괴물에게 납치되는 악몽에 시달렸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스릴러였다. 아버지의 학대와 주변의 멸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마이클이 37살에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부는 어린 시절을 들어보자. 날 반달하기 전에 날 사랑하도록 노력해봐요. 내가 겪어는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 내 어린 시절을 본 적이 있나요? Before you judge me, try hand to love me. Before you, I have you seen my childhood. 나의 이 20이 넘자 아버지의 행포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이었다. 살같이 허연 얼룩이 번지는 백반증이다. 아버지 쪽에서 유전된 것으로 보이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햇빛이 증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쓰고 장갑을 끼고 정줄모도 쓰고 양산으로 가렸다. 공연할 때 드러나는 얼굴은 어쩔 수 없이 하얀 메이크업으로 얼룩한 반죽을 넣었다. 점점 하얘지는 얼굴을 보고 또 드는 스릴러들이 좀비처럼 달려들었다. 마이클이 성경스스로 살갗을 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백인이 되고 싶어 온몸을 표백하고 박해까지 하고 있단다. 늙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신비한 산소를 마시고 아이들을 깨워서 몰래 성추행했단다. 얼굴이 하얘질수록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었을 것이다. 검든 히든을 그렇게 외치는데 말이다. 블랙 or 화이트. 바보 황제는 계속 부인했다. 빌리지는 내 여인이 아니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학대가 누명해질 대로 지친 마이클은 끝내 약물에 젖어들었다. 프로포폴 벤조디아제핀 중독이다. 둘 다 마약 성분은 없지만은 조치가 잘못 처방하는 바람에 2009년 6월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이성의 무대를 떠났다. 향년 50세야. 어릴 때 뒷골목 패싸움에 휘둘리기 싫어했던 마이클은 그냥 떠났다. 무너크로 뒷걸음 치며 그냥 떠났다.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뒷걸음으로 삶의 무대도 그냥 떠나버렸다. 비리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따위는 별로 줄용치 않아. 그냥 떠나 그냥 떠나 그냥 떠나 그냥 떠나. 백반층. 점점 커지는 질환이다.
두려움을 이기려 바람을 따라간 장국영. 장국영 1950년에서 2003년에 고소 공포증 환자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져 죽었다. 2003년 만우절 저녁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전염병이 들끓이던 흉흉한 홍콩에서 세계적인 탑스타 장국영이 만다는 오리엔탈 호텔에서 두신 자살했다. 25층짜리 건물의 24층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향년 46세. 언론은 우울증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다. 처음에는 만우절 장난치고는 좀 심하다고 여겼지만은 사망 소식을 확인하자 다들 경악했다. 하루 만에 홍콩에서 그의 팬 9명이 투신해서 6명이 죽었다. 조마하는 사람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감정적으로 동조해서 자살을 모방하는 베르테르 효과다. 베르테르. 이전에 장국영은 죽고 싶으며 때려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자살을 암시했고 넉 달 전에 자살도 시도했다. 그는 고소 공포증이 심했다. 유물을 찍거나 아니라고 세계각국을 돌아다닐 때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살 전에 통과할 만큼 취했던 동료 매연망은 그를 편안하게 재우기 위해서 스스로 비행기 바닥에서 자고 어둠을 두려워하는 매연망을 위해서 그는 호텔에서 바로 옆방에 잡아서 그녀를 안심시켜 주곤 했다. 비행기 정도는 약보다 불과 2, 3층 높이의 건물 옥상이나 바닷가 바위에서 촬영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근접한 홍콩의 도심에서 도망 추격. 촬영할 때는 다다다다 붙어있는 낡은 지붕 위를 창의적인 의지로 정말 죽자 사자 달리기도 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내 얼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농담할 만큼 잘생긴 동안을 시기했을까? 그는 양성애자로 널리받았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만일 남녀 모두 오케이라면 기회는 2배가 되는데 뭐가 안 좋다는 건가? 그는 자유운동은 발언과 행동이 나은 뜻밖의 구설수로 괴로워했다. 톱스타 배우들이 그랬듯이 장국영도 자신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다. 투자자의 비리로 300원이 날아가고 수십 명이 구속되면서 2002년 해에 말던 장국영 감독은 우울증이 심해졌다. 그는 바람을 무척 좋아했다. 영화에서 주인공 에버의 삶은 계속 이렇고 사랑은 자꾸 어긋난다. 장국영은 평소에 아비가 자신과 가장 닮은 배역이라고 말하곤 했다. 아비가 독백처럼 속삭였다. 발 없는 새가 있지 날아가다가 지치면은 바람 속에 쉰대. 평생 딱 한 번 땅에 내려앉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죽을 때지.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가면 굉장히 심한 고난과 공포로 떨다가 극심해지면 건강 발전까지 일으키는 특정 고소공포증이다. 높은 곳에 가거나 갈 것으로 예상할 때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두려움을 보인다. 가다하거나 비합리적인 공포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인식하고 있다. 유전적인 공포증 소인에게 속되는 스트레스로 두뇌의 편도체가 지나치게 흥분하는 게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과 청년에 잘 나타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편이다. 식탁의 냉채를 먹지 못한 다이애나 스펜서. 왕자 여관 신데렐라는 일주일 만에 폭식증에 걸렸다. 결혼식은 상당히 붐볐다. 공식 만찬이 열 때마다 신데렐라 식이장애로 블랙 제처로 의상을 배우고 싶었던 데지카 오사무. 1930년 일본 오사카의 한 소학교에서 키가 작아 약해 보이는 곱슬머리 학생이 안경쟁이 꼬마로 떠돌림을 당했는데 그가 그린 천만화 빙빙 세이창을 본 친구들은 물론 교사들마저도 깜짝 놀랐다. 안경쟁이 꼬마는 금세 학교의 스타가 됐고 부연 만화의 신 오사무. 의사를 그만두고 1980년 급격한 목통으로 쓰러진 오사무는 병원에서 위의 3분의 4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경화성 위암 사기로 암세포가 간과 복막까지 전이 된 상태였다. 위암. 말린 멀러.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은 마린 멀러. 1962년 8월 5일 아침
출동한 경찰은 침대에서 한 손에 전화기를 쥐고 벌거벗은 채 엎드린 채로 숨진 그녀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수면제 약통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혈액 검사 결과 클로랄하이드레이트와 펜토바르비탈 성분이 나왔다. 당시에는 진동제와 수면제로 썼지만 지금은 안락사용으로 쓰는 위험한 약물이다. 사인의 약물 가다복용 학년 36세. 말년말년은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누구니도 모르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과원과 의붓 가정을 성적으로 학대받고 급여 진료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요즘은 백지미를 강요하는 헐리우드에서 시달려 약물에 빠져들었고 남편의 폭행에 질려서 수면장애까지 생겼다. 한 남자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3번이나 이혼했고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유산만 되풀이했다.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고 보호해줄 가족도 없는 금발 소녀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몰랐다. 끔찍한 고원에 돌아가기 싫어서 동네 오빠와 16살에 결혼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인업 거리나 누구도 못할 카메라 앞에 섰다. 감독이 시킨 대로 아리답게 화장하고 선정적인 옷을 입고 요염하게 걸었다. 천부적인 재능과 굶주렸던 열정은 그녀를 금세 스타로 띄워 올렸다. 배역은 거의 항상 비선한 모델 아니면 코러스 걸이었다. 카메라는 모래시계 몸매의 곡선 실루엣이 잘 드러나도록 엉덩이를 흔들며 걷는 원더 그런가 플러기는 치마를 다급하게 부여잡는 지하철 한 풍구 장면을 찍어냈다.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7년만의 외출 뜨거운 것이 좋아 같은 사실 멍청한 금발 미인은 매우 똑똑했다. 대중이 원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법을 계산했으며 남성의 시선을 위한 야릇한 연기만 요구하는 할리우드가 멍청한 금발 미인은 분노했다. 법정소송을 몇 번이나 겪고 나서 1954년에 아예 독립영화 제작사를 차렸다. 28살 때다. 여성 배우가 처음으로 영화 제작에 진출한 것이다. 진지한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연기 아카데미에 다니며 배역에 몰입하는 메소드 연기를 배우기도 했다. 멍청한 것보다는 3번째 결혼 상대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최고의 지성을 선택했다. 셀리맨의 죽음으로 유명한 작가 아서 윌러와의 결혼을 두고 언론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육체의 만남이라고 쓰대했다. 하지만 자녀를 원하는 최고의 지성과 고로한 여성 간의 절망한 최고의 육체는 마지막으로 찍은 영화 제목처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됐다. 초라하는 새는 날개가 없을까? 가장 혐오하는 배역을 강요받으면서도 무대 공포증이 커지고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유명인사와 엮인 스캔들에 시달렸다. 우울증과 수면 장애로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이 늪으로 급격하게 빨려든 멍청한 금발이 몽롱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자신들의 은밀한 생각을 본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나를 멋대로 지어낸다. 그러고는 자기들의 환상이 깨지면 내 탓으로 돌린다. 내가 자기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인격장애. 인격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워진 상태로 굳어져서 인생의 서글픈 삶인가요? 나은 사람 때문에 노벨상이 초대받지 못한 로즐린드 플랭클린. 증명하세요. 똘망똘망한 꼬마와 소녀는 뭔가를 가르쳐주면 항상 왜 그런지 증명을 요구했다.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소녀는 논리적이거나 장막하지 않은 것을 잘 참지 못했다. 과학자를 꿈꾸는 딸이 캠브리 대학에 합격했지만 아버지는 선뜻 학위 되기를 주저했고 로잘린드는 제투성이 아가씨의 길을 걷다. 주변 시선에 아는 것 없고 거뭇거뭇한 습관 가득한 아동이만 들여다본 것이다. 연구실만 쳐다본 것이다. 연구실. 사진만큼이나 확실한 증명도 없다. 엑스선 회절 장치로 집요하게 사진을 찍어내는 제투성이 아가씨 앞에 석탄은 금세 정체를 드러냈다. 석탄은 분자 차원에서 미세한 구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열하면 탄소 함량에 따라서 구멍의 크기가 달라진다.
전쟁이 끝나자 로즐랜드의 엑스는 촬영 실력을 탐낸 킹스 칼리지에서 DNA 촬영을 제안했다. 1950년 로즐랜드가 51번째 찍은 사진의 엑스산이 DNA 섬유에서 산란되는 삼천 구조를 뚜렷하게 암시했다. 동료 모리스 월킨스는 로즐랜드 몰래 사진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에게 보여줬고, 영감을 얻은 왓슨과 크릭은 이듬해 그 유명한 논문 핵산의 분자 구조 디옥시리보 핵산의 구조를 발표했다. 왓슨과 크릭과 모리스는 DNA 구조를 밝힌 공로로 1962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 그들은 로즐랜드가 찍은 51번 사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데이터가 일치한다고 의심하자 킹스 칼리지 차원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얘기적으로 인정했을 뿐이다. 심지어 로즐랜드를 비꼬는 발언까지 내뱉게 됐다. 하지만 이미 로즐랜드는 항의한 적이 없다. 1956년 미국 출장길에 오른 로즐랜드는 치마 지퍼를 올리기 불편했다. 아랫배가 불룩 나왔기 때문이다. 주치의가 물었다. 임신 안 했어요? 그녀가 톡 쏘아붙였다. 임신했으면 좋겠어요. 수술을 받은 결과 큼지막한 종양이 2개나 나왔다. 난소합니다. 증명하고 싶어서 찍어내 대했던 그 많은 액션이 범이었을 것이다. 평생 제트성이처럼 그늘에 가려웠던 로즐랜드는 2년 뒤에 한두부 채로 들어갔다는 향년 37세야. 제트성이 아가씨는 궁전에서 열리는 잔치 노벨상에 초대받지 못했다. 죽은 사람은 초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자들은 자기들끼리 키득거렸다. 요즘에 로즐랜드는 그들만의 잔치에서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저 세상 사람을 믿지 말아야 이 세상이 완벽하다고 가능하다고 믿는다. 난소합니다. 난소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그랬네요. 로즐랜드.